오늘자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915명을 기록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도권의 확산세 더욱더 좀 위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 확산세가 대구 신천지 때보다 더 위중한 상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 왜 그런지 이유를 봤더니 감염원이 불분명하다, 고령층 환자가 많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번에는 이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그 깜깜이 환자 비율이 지금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가 왜 그런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험한지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과거 이제 뭐 2월 달에 이제 신천지 대규모 유행을 이제 저희가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500만 명 정도의 대구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라는 어찌 보면 단일 위험 집단의 이제 유행이었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에서 한 군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집중해서 이제 방역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놓치는 환자들이 이제 적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유행은 2,500만 명의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뭐 사랑제일교회도 있지만 그 외에도 수십 개의 유행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방역 당국에서 그 모든 유행들을 각각을 갖다가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놓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는 없고 그 놓치는 사람들이 결국 깜깜이 환자들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역 당국이 어찌 보면 통제를 벗어난 유행의 양상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 안 되니까 전 국민의 노력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놓치는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고 그 방역 당국의 노력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걸 통해서 지금의 이제 수도권 전체 유행을 갖다 같이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인구 500만의 대구에서 발생했던 때와 지금 2,500만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이상 이 방역 당국이 일일이 하나하나 이 어떻게 해서 감염이 발생했는지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깜깜이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일단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관건이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은 바이러스 감염력이 강해졌다라는 내용인데 최근 국내 확진자들 사이에서 초기 때보다 감염력이 6배, 최대 9배까지 강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초기 유행부터 해서 한 크게 6가지 정도의 변이가 일어났었고요. 과거 이제 신천지 이제 대구 유행 때는 V형이라는 이제 변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이태원 클럽발 유행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GH형의 이제 변이가 된 그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과거 V형과 이제 GH형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이러스라는 생물은 스스로 이제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세포 안에 들어와서 증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은 열쇠 그리고 사람의 세포에 자물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쇠랑 자물쇠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들어와서 증식을 하고 생존한 다음에 또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 V형이 GH형이 되면서 일종의 만능 열쇠와 같이 우리 몸 안의 세포를 더 잘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감염이 더 많이 되고 또 배출도 증식을 더 많이 하니까 배출도 더 많이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전파력도 이제 증가된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행의 이제 확산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 변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과연 이 코로나 위기 얼마나 오래 갈지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올해는 이제 안 되겠구나 싶긴 한데 그러면 위원장님 내년은 어떨까요? 한편에서는 영원히 이 코로나는 인류와 함께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겨울이 되고 난방을 하는 계절이 오면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다습한 이제 환경에서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장마철이나 여름에는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떨어지고 사실 뭐 그 대부분의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자체가 여름에 잘 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철이 되고 환절기가 되면 이제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다시 득세를 합니다. 이제 네. 살기 좋은 환경들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입장에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백신과 치료제를 갖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뭐 충분한 집단 면역이 형성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마 이제 이번 가을 겨울을 통해서 또 대규모의 전 세계 유행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백신과 예방약이 만들어져 있는 독감 같은 경우도 매년 가을마다 이제 겨울마다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유행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도 지금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감염내과 전문의 신상엽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